서울의 새벽은 차갑고 고요하다. 민재는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며 숨을 고른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앞의 낡은 아파트는 3년 전 그를 내쫓은 집이다. 다시 여기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분노를 삼켰다. 26살. 그는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가 집에서 쫓겨난 뒤로 단 한 번도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의 아버지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소리쳤다.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고, 여동생은 침묵 속에서 그를 외면했다. 민재는 단칸방 하나에 짐을 싸들고 서울의 거리로 내몰렸다. 그때부터 그는 배달부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차가운 바람을 뚫고 비를 맞으며 낯선 이들의 집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떠나는 삶. 하지만 오늘 그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 이곳에 섰다. 민재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배달 앱을 확인했다. 주문자 이름, 김수진. 그의 여동생이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름은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왜 하필 수진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달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따뜻한 김밥과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수진이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어린 시절, 민재는 동생과 함께 늦은 밤 몰래 부엌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곤 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괜찮아. 민재야. 그냥 두고 가면 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발걸음은 무거워. 아파트 초인종 앞에 서자 그의 손은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를까? 그냥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갈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민재야. 괜찮아. 지훈이었다. 32살. 민재의 연인이자 그의 유일한 안식처. 지훈은 민재가 배달을 나갈 때면 종종 동행하곤 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내가 같이 있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의 손이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 순간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결심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타났다. 22살. 대학생이 된 그녀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3년 전. 수지는 그를 외면했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수지나 민재는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재는 배달 가방을 내밀며 말했다. 너 주문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의 파도는 숨길 수 없었다. 수지는 가방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오빠. 미안해.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냥 배달 왔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솔직하지 않았다. 수진과의 재회는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 그의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민재가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다. 민재야, 넌 할 수 있어. 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지는 문을 완전히 열었다. 오빠, 들어와. 얘기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재는 망설였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배달을 넘어 과거와 화해할 기회를 의미했다. 하지만 그 문을 넘는 순간 어떤 상처가 다시 열릴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곁에 있을게.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문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집, 이 가족,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 민재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낯익은 냄새를 느꼈다. 오래된 나무마루, 어머니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초, 그리고 어렴풋이 풍겨오는 된장찌개의 익숙한 향. 하지만 그 향기는 따뜻함보다는 무거운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3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의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오빠, 앉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차를 준비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여전히 그를 제외한 세 사람만 담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 집에서 지워진 듯했다. 아빠랑 엄마는?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찻잔을 들고 나오다 잠시 멈칫했다. 아빠는 회사 갔고, 엄마는 아침 시장에 나갔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실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가족 모두와 마주할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수진뿐이었다. 수진은 민재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오빠, 그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때 난 너무 어려서 아빠 말만 따랐어. 오빠가 그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렸다. 수지는 그때 겨우 19살이었다. 그녀를 원망할 수는 없었다. 괜찮아. 수진아. 너 때문이 아니야.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어머니였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다 민재를 보고 굳어졌다. 민재.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엄마,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왜 왔어? 여긴 내 집이 아니야.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수진이 급히 말했다. 엄마. 오빠가 배달 왔어. 그냥 얘기 좀 하려고. 배달. 그게 다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민재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민재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엄마. 나 그냥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오빠. 미안해. 엄마가 아직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너무 갑자기 왔나 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가지 마. 제발. 우리 얘기 좀 더 해. 민재는 망설였다. 문 밖에는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얻었다. 수진아. 나 괜찮아. 하지만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해.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지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지훈이 물었다. 민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파. 지훈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은 민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지훈의 손길은 그를 따뜻하게 감쌌다. 민재는 다시 배달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집, 그 가족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언젠가 그는 다시 그 문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민재는 오토바이를 몰며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번화가, 좁고 어두운 골목길,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홍대까지. 그의 배달 가방은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어머니의 차가운 말, 수진의 눈물, 그리고 그 집에서 느껴진 낯설음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지훈은 민재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너무 생각하지 마. 한 번에 다 해결할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그 집에 안 갔어야 했나?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용기 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는 민재의 헬멧을 가볍게 톡톡 쳤다. 가자. 다음 배달이나 하자. 배고픈 사람들 기다리잖아. 민재는 그의 말에 피식 웃으며 엑셀을 밟았다. 다음 배달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주문자는 40대 남성. 이태원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였다. 민재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가족에게 외면당한 적이 있을까? 그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투영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얼굴이 나타났다. 민재. 상대는 민재를 아는 듯했다. 그는 40대 초반의 남성. 강민수였다. 민재가 3년 전 게이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다. 민수 형.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수는 민재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달리 민수의 집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벽에는 그의 파트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서 배달부로 일하고 있었어. 민수가 물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먹고 살려고. 민수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가족이랑 많이 싸웠어. 내가 게이인 걸 알았을 때 아버지가 날 병원에 데려가려 했었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해결해줬어.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가족도 조금씩 변했지?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은 명절에 같이 밥도 먹어. 그의 말은 민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민재는 민수의 집을 나오며 생각했다. 시간이 해결해줄까? 그는 아직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수의 삶, 그리고 그의 파트너와의 행복한 모습은 민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민재와 지우는 한강변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고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었다. 지우나, 나 계속 배달이나 하면서 살까? 민재가 농담처럼 물었다.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배달이 뭐 어때? 넌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을 전해주는 거야. 그거 멋진 일이야. 민재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계속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서로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다음 배달지가 그의 앱에 떴다. 이번엔 낯익은 주소였다. 그의 옛 동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사는 아파트 근처였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또 가볼까? 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다.
이번 배달지는 그의 가족 아파트와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주문자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 동네의 익숙한 풍경은 그의 가슴을 다시 뒤흔들었다. 그는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30대 여성 혜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마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와, 배달 진짜 빠르네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음식을 건넸다. 하지만 혜진은 그를 멈추게 했다. 혹시 민재 씨 맞죠? 수진이 오빠. 민재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수진이랑 같은 대학교 동기예요. 얘가 오빠 얘기 자주 했어요.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수진이 자신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혜진은 민재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조명과 책들로 가득한 공간은 편안했다. 수진이가 오빠를 많이 그리워해요. 특히 최근에 더. 혜진은 차를 내오며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수진이가 나 얘기를 했다고. 네. 오빠가 쫓겨난 뒤로 가족이 많이 변했대요. 특히 엄마가 많이 후회하신다고. 혜진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묵직하게 만들었다. 그는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게 정말일까? 민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변하죠. 그녀는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수진과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에는 민재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혜진의 집을 나오며 민재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이가 나를 잊지 않았대. 그날 밤 민재는 지훈과 함께 그들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봐. 내가 뭘 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민재는 그의 품에 안겨 잠시 눈을 감았다. 지훈의 따뜻함은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다음 날 민재는 또다시 배달 앱을 켰다. 이번엔 낯선 주소였다. 하지만 주문 메모에 적힌 문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민재 오빠. 미안해. 꼭 와줘. 수진이었다.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번엔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나 수진이 만날 거야.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가. 그리고 내 마음 전해. 내가 응원할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다. 수진이 기다리는 곳은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민재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끌어안았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울먹였다. 민재는 수진을 마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수진아. 나도 너희가 그리웠어.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수진은 가족의 변화, 특히 어머니의 후회를 이야기했다.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수진은 어머니가 최근 민재를 자주 언급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가 오빠 사진 보면서 울 때도 있었어. 수진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는 아직도 날 싫어해.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빠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계속 설득하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민재는 지훈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날 용서하고 싶어 한대.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한 발짝 다가간 거야. 천천히 가. 민재야. 다음 날, 민재는 또다시 배달을 나갔다. 이번엔 그의 옛집 바로 앞이었다. 주문자는 어머니였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엄마가 일부러 주문한 걸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배달 가방을 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음식을 내밀며 말했다. 주문하신 음식이요. 어머니는 음식을 받으며 말했다. 민재야, 들어와. 제발.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여전히 낯익었다. 하지만 이번엔 가족 사진 옆에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 이거.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했어. 내가 잘못했어. 민재야. 민재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나도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민재를 보자 굳은 표정을 지었다. 여기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재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빠. 나 그냥 가족이 보고 싶었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실망했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그의 등을 다독였다. 시간이 필요해. 민재야.
아빠도 결국 이해할 거야. 민재는 집을 나와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엄마가 날 용서했어.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봤지? 너 용기 낸 보람이 있잖아. 민재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라는 벽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어머니와의 화해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배달을 이어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아. 아빠가 날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도 결국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야. 그냥 포기하지 마. 다음 날, 민재는 또다시 가족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 이번엔 아버지가 주문자였다.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빠가 날 보려고 한 걸까? 그는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다. 들어와.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민재는 망설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민재를 바라보았다. 내가 배달부로 일한다고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먹고 살려고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 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아빠. 나 이 삶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번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 엄마가 매일 너 때문에 울었어. 나도. 내가 없는 집이 낯설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다. 아빠. 나도 아빠가 그리웠어요.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은 민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날 밤, 민재는 지훈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봐. 한 발짝 더 나아갔잖아. 민재는 그의 품에 안겨 웃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민재는 다시 배달을 시작했다. 그의 오토바이는 서울의 거리를 누비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는 알았다. 가족과의 화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몇 달이 흘렀다. 민재는 여전히 배달부로 일하며 서울의 거리를 누볐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화해, 수진과의 재회,
그리고 아버지와의 작은 대화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민재는 가족 아파트로 다시 배달을 갔다. 이번엔 가족 모두가 주문자였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수진,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야, 들어와.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민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드러웠다. 앉아. 아버지가 말했다. 민재는 식탁에 앉으며 가슴이 벅찼다. 식사 중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가 잘못했어. 널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 말은 민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식사가 끝난 후 민재는 지온을 집으로 초대했다. 가족은 지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수준은 지온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지온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집을 나오며 지온과 손을 잡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알았다. 가족과의 화해는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지호는 그의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같이 앞으로 나아가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배달 가방은 여전히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